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농사를 지어가면서 남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특이한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 사고에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어느 정도의 농산물 시세가 됐을 때는 생산성 향상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재배 면적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공급과 수요의 그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성보다는 품질 위주의 농사, 물론 그렇다 하지만 생산비를 절약해야 되는 또 하나의 목적도 생겼죠. 그런데 생산비를 절약하고 싶어도 절약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올라가는 만큼 인력이 충분하냐?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주산지에 한번 가봤더니 조그만 면적에 뭐 800농가, 1000농가, 뭐 2000농가 이렇게 농사 짓는 이런 주산지에 보면 가장 인력이 최고 많이 필요할 때가 이 적과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인건비의 가격보다는 내가 얼만큼 인력을 적기에 투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적으로 적기에 적과를, 개체수를 줄여주지 못하면 나중에 아무리 사과를 좋게 만들고 싶어도 적기에 색도 안 나고 비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적기에 수확도 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난제죠, 숙제죠. 자, 남쪽을 보면 적과라는 이 목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뭐 그 얘기는 뭐냐면 착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작물에 스트레스를 줘서 아니면 수정을 방해해서 개체수를 줄여서 인건비를 줄여볼까? 자, 여기에서 포인트 하나. 단순히 인건비만 줄일 수 있을까요? 자, 오늘서부터 식구들끼리 몇 명이 1000평짜리를 만약에 적과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끝에 마지막 나무 가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한 일주일은 걸리겠죠. 근데 다시 돌아와 보면 너 언제 적과했어? 할 정도로 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일주일 먼저 한 것과 일주일 늦게 한 거의 과일 비대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실적으로 이 손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유는 한 번에 수백 명을 들여서 한 번에 딸 수만 있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겠지만은 비용적인 면, 그렇죠? 그거 다 줘야 다 팔아서 다 줘야 되는 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손쉽게 어떤 자재를 뿌려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초기 비대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예행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이 빠르니 작물의 초세 관리도 굉장히 쉬워지겠죠. 과일이 초기 비대가 되면 예행생장으로 가는 생장점의 신초의 성장도 빨리 멈추게 되고 그만큼 잎 형성이 빨리 되다 보니까 질병의 저항성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로 경기도나 강원도나 이렇게 중북부에 계신 분들은 초기에 개화기나 아니면 초기에 냉해가 지속되는 이런 계절의 날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이 뭐냐? 적과가 아니라 착과입니다. 자, 착과. 그래. 안 달리는 것보다는 달리는 게 낫겠지. 그러나 착과를 하다 보면 개체수가 더욱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산이더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어떤 분들은 개화 후에 자꾸 냉해 때문에 동록삽이나 아니면 착과가 안 돼서 햇빛 있는 데만 달리고 음지 쪽은 달리지도 않고 수세 약한 것들은 문제가 있고 수세 강한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조기에 착과제를 살포를 해서 수정률을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포인트 아닌가 해서 몇 년 전서부터 시도를 한번 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의외로 자, 사과의 생리적 특성을 보면 개화 후에
수정이 결정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게 있더라. 자, 원해작은 수정 결정력이 굉장히 짧아요. 심지어는 오늘 수정이 되면 내일서부터 비대가 이루어지고 아니면 2, 3일 후서부터 비대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수 부문만큼은 보온력이나 야생에 그대로 저온기에 꽃이 피고 야생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정 결정이 굉장히 늦게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수정 결정 능력. 보편적으로 조생이라고 하는 품종들은 수정 결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만생은 특히 부사 같은 이런 작물들을 보면 꽃이 피고 얘가 수정이 돼서 과육비대가 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 수정 결정을 빨리 시키는 이런 영양제를 살포를 해보니 작물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자재를 영양제로 갑니다. 이런 자재를 살포하니 수정 결정기가 빨라지더라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만생종인 부사 같은 경우는 약 10일 정도 돼야 꽃받침이 오므라지며 나는 수정이 됐어요 라고 하늘을 보고 지켜듭니다. 그런데 홍루 같은 중생종인 홍루 같은 경우는 7일이 되기 전서부터 벌써 수세가 괜찮은 것들은 꽃받침이 오므라져가며 나는 수정이 됐어요 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얘보다 하루 이틀 2, 3일 정도만 빨리 수정 결정을 시켜보니 의외의 효과가 나더라 이거죠. 착과가 하나만 되더라. 이론상으로는 100% 가능해요. 근데 문제점이 있어. 자, 겨울 동안 아니면 봄에 이 찬바람 아니면 서리 이런 것 때문에 중심화가 망가지게 되면 그러면 힘의 분산이 되잖아요. 측과들이 생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심화가 망가진 꽃눈에서는 측과가 생육하다 보니 두 개, 세 개가 똑같이 발육되는 그런 특성도 보이더라. 자, 중생종인 홍로 같은 경우는 중심화가 문제가 있으면 따버리고 측과를 달아놓으면 됩니다. 그래도 중심화만큼의 역할은 비슷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만생종인 부사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심화는 되고, 중생종인 홍로 품종들은, 자홍이나 홍로 품종들은 측과를 남겨도 되고, 만생종인 이 부사는 절대 측과 남겨야 나중에 뺑질이 크지도 않고 착색도 안 되고 맛이 안 나는 그런 과일로 될 수밖에 없으니 중심화 아니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뭘까요? 수십 년 동안 봐보니 그렇더라는 얘기죠. 그러나 제가 아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수정 결정기의 시기에 따라더라 이거죠. 자, 조중생종들은 꽃이 피고 수정 결정이 빨리 되는 반면 만생종은 거의 2배에 육박하는 많은 시간을 갖고 있더라. 자, 조중생종에 착과가 안 돼서 문제되는 경우가 봤나요? 극심한 냉해를 받지 않는 이상은 너무 많이 달려서 따내느냐고, 심지어는 액화까지도 달려서 너무 많이 달려서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생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달려서 문제죠. 조생종은 수정이 잘 되고 만생종은 수정이 안 돼서 아니죠. 수정 결정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수정 결정기를 인위적으로 좀 당겨보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정화우세성, 특히 사과는 정화우세성, 이게 뭐냐면 5개 중에 하나가 크기 시작하면 나머지를 스스로 돋댈 수 있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정화우세성이 매우 강한 작물이더라. 그러다 보니 하나의 과육비대를 촉진하기 시작하면 나머지를 양분을 안 보내고 한쪽으로 양분을 몰아주는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된 게 인건비를 줄이고 인력이 없는 거 먼 데서 사람을 실어오고 아니면 친인척 다 불러서 적과 하는 것보다 한번 이런 자재를 빌어서 쉽게 1000평이고 2000평이고 10,000평이고 한꺼번에 하루에 개체수를 줄여주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서 추천해 드립니다. 이미
연천에는 작년서부터 재작년서부터 실행을 해서 적과 비용이 거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까지 감소되는 농가들이 봤고요. 뭐 양구나 아니면 그 거창 아니면 무주 이런 데서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과거의 적과제는 스트레스로 두드러 패는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세빈은 절대 못 쓰지만은 세빈도 한번 들어보시면, 자, 달렸으면 하는 나무는 몽땅 떨어져서 문제고, 그러면 안 달렸으면 하는 나무는 너무 많이 달려서 문제였잖아요. 수세에 의해서 약효가 틀리고, 그 다음에 다른 황을 주 원료로 하는 그런 적과제는 타이밍, 시간을 다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중부 이상의 과수농가들은 이런 자재를 쓰기가 굉장히 난해한 기후 환경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치지, 4번 치지다 보니까 작물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과일 품질도 많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더라 이거죠. 오히려 생육을 촉진하여 하나의 정화 우세성을 발현시킴으로써, 원래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이 꼭 이런 얘기를 하죠. 빠른 듯한 적과를 해야 되며, 두 번째, 적은 듯한 착과량이 돼 있을 때 나는 좋은 사과를 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거기에 적기에 순을 막아줌으로써 과일 비대를 충분히 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른 듯한 적과 적은 듯한 착과량, 적기의 순박음의 3원칙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빠른 듯한 적과가 안 된다 그죠? 빠른 듯한 적과. 자, 빠른 듯한 적과를 하라고 그랬더니 꽃 피지도 않은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다 땄어. 소리 내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빈나무 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중생종은 이미 다 하셨으리라 알지만은 정례, 애초에 꽃 필 자리만 남겨놓고 필요 없는 꽃눈 자체는 제거해라. 정례. 두 번째, 적화. 꽃이 피는 것 자체도 필요 없는 것은 떼어내라. 세 번째, 적과. 이런 순으로 갑니다. 사전에는 뭘까요? 전정이겠죠. 적당한 개수를 펴라 라고 해서 가위를 대서 가지를 잘라내는 거, 그 다음에 꽃눈이 너무 많으니 꽃눈 개체수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꽃 자체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과일 자체를 줄이는, 이런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